그 당시에 9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현재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하버드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수석 합격, 연수원 수석 합격 수석 졸업, 이 정도 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아하죠. 천재입니다, 천재. 그럼 어떻게 천재가 되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방입니다. 오늘은 내가 여러분에게 나의 인생을 바꾼 책 시리즈로 율곡의 공부, 이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책을 제가 그레이스 7천권 읽은 사람의 원픽 도서 해가지고 계속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재 포토그래피 리딩, 천재들의 독서법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의 두뇌를 최적화하고 그들이 두뇌를 제일 천재들의 그것으로 활성화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어쩌면 이 책에 그 일에 대한 어떤 모체? 근본이 숨어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일찍이 이런 공부의 신은 없었다. 9번 수석 합격의 비밀. 여러분, 제가 체험학습 때 늘 이야기하지만 율곡은 그 당시에 9번 장원급제를 했습니다. 현재로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서울대 수석 입학 수석 졸업, 하버드 수석 입학 수석 졸업,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수석 합격, 연수원 수석 합격 수석 졸업, 이 정도 급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다 우아하죠. 천재입니다, 천재. 그럼 율곡은 어떻게 천재가 되었을까요? 율곡은 어떻게 해서 그러한 현상들, 압도적인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이 책에 그 비밀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한눈에 10줄을 보는 법, 포토그래픽 리딩, 천재들이 과거나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시작해서 율곡이 또 현재의 앨런 머스크까지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미래에도 이런 독서는 천재들은 다 그렇게 독서를 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일반인들은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끝에 제가 7년째 포토그래피 리딩을 체계화시켜서 일반인도 훈련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일단 1분 복습하겠습니다. 시간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책을 여러 번 읽었고요. 속독도 하고 포토그래피 리딩도 하고 정독도 하고 했는데 이제 1분 정도 항상 복습을 합니다. 한 1, 2분 정도 할 것 같아요. 너무 볼 게 많아서. 자, 이렇게 시간을 재고요. 자, 1분 동안 읽으면서 제가 눈에 들어오는 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곡의 공부예요. 자, 공부에 노력할 때는 느리지도 급하지도 않게 하라 그랬대요. 공부는 죽은 후에나 끝나는 것이니 그 효과를 급하게 구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신사임당이었죠. 사실은 이 율곡은 어머니 신사임당이 돌아가셔서 방황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19살까지 그 어머니의 무덤가에서 3년 동안 무덤을 지키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때 방대한 독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계를 뛰어넘는 자가 되고 일생에 방대한 독서를 한번 해라. 그 심사인당은 평강공주와 같았다. 그리고 3년상을 치르고 불자가 되려고 금강산과 모든 부분들을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서 어떤 승려를 만나는 이야기. 그러나 이 율곡은 실제로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동기부여가 분명한 사람은 어떻게든 길을 찾아낸다 하면서 자기주도적인 학습을 그때부터 이야기했는데요. 이 사람이 불자가 되려다가 나중에는 이제 유교로 돌아왔죠. 왜냐하면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판단을 했다고 해요.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의 경몽요결이라든가 그의 책들 이야기, 학문 집대생에 관련된 이야기, 집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방해되는 회로가 작동한다라는 거, 그리고 일생에 한 번은 방대한 독서에 힘쓰는데 방대한 독서를 하려면 책 읽는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성혼, 일목십행 이야기, 지행합일, 읽었다면 행동해라, 즉 실천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너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고 1분을 안 눌렀네요. 아마 1분이 거의 다 됐을 거예요.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왕조실록의 율곡이 사직을 하겠다고 한 그 얘기, 율곡 선생의 연보까지. 49세에 별세를 했네요. 어머니 신사임당이 48세에 별세를 했죠. 천재는 일찍 죽는다. 예나 지금이나 약간 천재는 좀 요절하는 성향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이렇게 책을 다 읽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을 안 눌러서 1분 조금 한 1분 10초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이 율곡의 공부라는 책에서 그레이스가 뽑은 원픽, 이것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율곡 2의 스토리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그 신사임당은 그 남편이 굉장히 무능했잖아요. 그래서 늘 남편을 불안해했죠. 그래서 내가 죽거든 재혼하지 마시오 했어요. 왜냐하면 질투 이런 게 아니에요. 새엄마가 들어오면 그 신사임당은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자식들과 분란을 일으킬 것과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했죠. 그러나 신사임당이 죽고 율곡 2는 3년상을 그 무덤가에서 지키면서 방대한 독서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결국 술집 여성, 지금으로 말하면 주막집 여성을 아내로 맞이하죠. 근데 그 아내가 엄청 술만 마시고 엄청 때를 쓰고 그랬다고 해요. 매일매일 율곡이가 문안을 하러 가면은 자기가 수가 틀리면 아예 문도 안 열어주고 그랬다고 해요. 그럼 율곡이는 관을 쓰고 딱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그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사죄를 하고 그제서야 겨우 문을 열어서 문안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참 율곡이 같은 천재가 얼마나 깝깝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곡이는 엄청 그 효자여서 그를 다 그렇게 받아줬다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율곡이는 이제 3년상을 치른 이후에 산을 떠돌게 되는데 금강산으로 들어가죠. 그 산을 떠돌다가 불자가 될까 하고 이제 그러니까 절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그때 많은 그 스님들이 그 율곡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의 스님들 중에도 분란이 있잖아요. 그것을 해소하는 방법에 굉장히 감탄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그러고 이 율곡이는 무언가 불교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학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호연지기를 기르기 위해서 산을 이렇게 떠돌다가 어느 작은 남자에서 노승을 만나게 돼요. 그 노승과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 속에서 왜 그 노승이 그 이야기를 했대요. 불교의 그런 근본 이치가 불교인데 왜 유학으로 돌아갔어? 근데 율곡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는 불교를 하다 보니, 현실은 여기에 있고, 유학이 그 현실을 풀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마치 꿈을 꾸듯이 그 노승도 그 율곡이에게 굉장히 감탄을 하고, 그래서 율곡이가 꿈꾸듯이 이제 나와서 다시 뒤를 돌아보니 그 승려는 다시 그 작은 남자에서 벌써 사라진 다음이라고 해요. 그런 스토리들이 여기 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한 가지만 하자면 율곡이는 그 이후로 이제 많은 독서와 장원급제를 이제 위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 공부에 대한 많은 법칙들을 하면서 여기서 여러분들과 딱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게 있다면 이겁니다. 율곡이가 일목십행이라는 걸 했다라는 것이 요 책에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138페이지. 제가 포토그래피 리딩을 하면서 체험 수업에도 항상 소개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율곡이 성문에게 물었다. 형님 글 볼 때 몇 줄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난 7, 8줄 정도 있어. 한 번에 7, 8줄. 세로로 돼 있었을 테니까 요 정도 읽었겠죠. 그랬더니 율곡이 저 역시 10여 줄에 불과해요. 그런데 주변에는 더 많이 보는 사람도 많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눈에 10줄, 10줄 그러면 거의 한문으로 된 책 반 페이지 혹은 한 페이지를 한눈에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성훈이 형님이자 좋은 친구였는데 금년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냐. 이 율곡이 사설을 3번씩 읽었으니 합하면 9번을 읽었고 지금 다시 시경을 읽다 보니 왕풍편에 이르렀네. 이 얘기를 듣고 성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늘 한가한데도 집수리, 집안일, 손님들 접대한다는 핑계를 대며 나보다 더 바쁜 율곡보다 책을 못 읽고 있다. 이러면서 자책을 했대요. 종합해서 보자면 율곡은 일목십행으로 책을 속독을 통해서 대강 살피고 다시 여러 번 읽으면서 속독을 했다고 하는데, 율곡이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이렇게 책을 보면서 그 전체의 내용을 다 파악했다고 해요.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바로 그 포토그래피 리딩입니다. 저도 누군가가 책을 선물하면 그 자리에서 쭉 보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책의 내용을 이렇게 파악하곤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 또 정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자도 속독과 속독을 병행하는 절차적 독서법을 강조했다고 하는데, 포토그래피 리딩을 해야 속독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속독도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율곡의 일목십행이 가장 중요한 거다. 이 문헌에 나와 있다. 천재들은 일목십행을 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율곡의 독서법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일생에 한 번은 엄청난 방대한 독서하는 시간을 마련해라. 그는 신사임당 무덤 옆에서 3년 동안 책을 엄청 읽었죠. 둘째, 체계적인 독서를 하고 독서 목록을 정해라. 저희도 그래서 늘 책을 읽으면 목록화하곤 하는데요. 셋째, 숙독과 속독을 겸해라. 빨리도 읽고 천천히도 읽고 깊이도 읽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우리 포토그래피 리딩에서는 회원들이 누구나 그렇게 하고 있죠. 넷째, 그 책 내용을 깊이 체득했다면 실천을 통해서 강화하고 완성해라. 4개입니다. 다시 한번. 첫째, 일생에 한 번은 방대한 독서를 읽는 시간을 마련해라. 둘째, 독서 목록을 정해서 체계적으로 해라. 셋째, 숙독과 속독을 겸해라. 넷째, 실천을 통해서 강화하고 완성한다. 이게 제가 뽑은 이 책의 원픽입니다. 여러분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사실 책 한 권에 한 가지만 해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어떤 게 변화됐을까요? 제 삶에서 포토그래피 리딩을 하게 됐죠. 포토그래피 리딩을 누구나 할 수 있구나.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과거의 천재들도 그렇게 봤구나. 앨런 머스크 같은 현재 천재도 그렇게 보는구나. 그렇다면 못할 게 무엇이랴?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수많은 사람에게 1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체험 수업을 했고 또 수백 명이 넘는 사람을 가르쳤고 현재도 계속해서 교사과정도 가르치고 회원들도 가르치고 정규 수업 또 VIP 과정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실까요? 율곡의 공부 9번 장원급제한 천재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저에게 묻는 것 중에 하나가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죠. 뭐예요? 첫 번째, 눈이 보여야 한다. 장님만 아니면 됩니다. 두 번째, 우뇌와 좌뇌가 있어야 한다. 뇌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천재적인 삶을 사느냐,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사느냐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3개월 배우시면 습관이 바뀌고요. 1년, 2년 꾸준히 여러분이 미라클 모닝만 해서 유지만 하셔도 여러분의 삶은 바꿔집니다. 제가 그랬고 율곡 2가 그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3년 동안 방대한 책을 읽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이 율곡의 공부 또 포토그래피 리딩을 통해서 여러분 체험 수업을 먼저 신청하셔서 한 번 체험하시면 99%의 사람이 독서력도 2배가 빨라졌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독서하는 습관만 바꿔도 2배는 금방 빨라집니다. 뇌를 순간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가 온 겁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체험 수업 아래 링크로 신청도 하시고요. 혹은 그냥 제가 유튜브에 몇 가지 팁을 다 올려놨습니다. 그걸 보고 한번 연습해 보시고 안 되면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율곡의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두뇌를 최적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저는 또 다른 제 인생을 바꾼 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방학